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명언들을 몇 가지, 다음으로 한국형 가치투자라는 이 책을 저자인 제가 한 문장으로 이 책의 취지,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문구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GP를 준비하면서 명언들을 쭉 모았습니다. 그 명언의 소스가 됐던 게 제가 2003년도부터 매 분기마다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레터, 거기에 제가 명언충이어가지고 명언을 많이 넣어 놓거든요. 특히나 뭐 20대 후반에 고객들에게 몇 억씩 맡겨놓은 고객들에게 레터를 보낼 때 제 권위만으로는 호소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하락장이나 저희 성과가 부진하거나 좀 참아야 될 때, 그때 대가들의 명언을 통해서 특히 워렌 버핏을 많이 인용을 했죠. 그 레터들을 쭉 보면서 명언들을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점심 이벤트 당첨이 되셔서 식사를 하셨던 인상주의님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명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전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오늘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명언에서 또 따갖고 온 게 많았고, 실제로 제가 인상주의님께 저 책에다가 인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라고 또 제가 쪽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언을 막 수집을 해놓은 원고가 있어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그걸 다시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쉽게도 수록되지 못한 명언들이 있었어요. 되게 안타깝고 어떻게든 끼워 넣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그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책에 수록되지 못한 명언 미공개분 공개입니다. 가장 수록되지 못해서 아쉬웠던 명언이 이겁니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사업을 산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낫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딱 얘기만 들어도 딱 와닿는 그 워렌 버핏의 명언입니다. 이게 네 번째 세계관이 시장보다 종목인데요. 이 편에 넣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버핏의 가장 친한 친구인 찰리 먼거가 얘기한 말씀에 밀렸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미시경제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거의 없다. 미시경제는 곧 기업이다. 미시경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다. 이게 기업을 소유권으로 봐야 된다는 말, 그리고 종목이 시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에서 두 개는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매크로와 종목까지 한꺼번에 다뤘다는 면에서 찰리 먼거의 명언이 더 이 시장보다 종목 챕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기업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표현한 워렌 버핏의 명언이 밀리게 됐습니다. 아직도 아쉬움이 남네요. 그 다음으로 또 아쉬웠던 명언도 역시나 워렌 버핏의 이 말씀인데요. 성공적인 결혼의 비결은 외모나 돈이 아니라 낮은 기대치다. 버핏이 이게 색드립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일상생활, 이제 우리가 경험했을 법한 거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책이다 보니까 아무리 90세 노인이 했던 얘기더라도 민감한 영역이 있어서 버핏의 색드립 다 뺐습니다.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길게 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결혼에 대한 비유인데, 기대감이 낮은 주식이 성공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감이 높은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더 열광하면서 들어가는데, 이거를 나가주는 그런 이제 귀한 명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뺐냐면은 너무 단순화된 표현이라서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도 내가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너무 좋기 때문이야 라고 반박하시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싶어서 일단 뺐습니다. 그만큼 버핏이 탁월한 비유 능력을 보여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연이어서 또 워렌 버핏의 명언인데요. 이거를 다 뺀 건 진짜 버핏의 명언이 그만큼 많기도 하거니와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버핏 명언 퍼레이드처럼 보일까봐 제가 뺀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핏의 말씀은 여러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명언들을 넣느라고 빠졌습니다. 또 주옥 같은 명언인데,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 경제가 나빠질지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경제 상황이 되더라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방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또 표현이 아니고 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서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해서 대신 넣었던 게
우리는 해류를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누가 해류를 거슬러 헤엄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요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프로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넣었는데 이 역시도 찰리 먼거에게 밀려서 2연패를 당하신 또 그런 케이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개하는 미공개분은 월터 슐로스. 이 역시도 이제 버핏의 친구 벤저민 그레엄의 수제자시죠. 저평가주를 투자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분이기도 한데 뒷벨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그만큼 희소하거든요. 이분의 말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한다.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알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계속 주식시장에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약세장 대처법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는 시점 자체가 이제 작년 9월, 10월 이때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을 때라서 그런 때 명언들 몰아서 보시라고 무려 7개의 명언을 거기다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넣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명언이 좀 길었습니다. 너무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너무 구체적이어서 삽입하기에 또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월터 슐러스의 입을 빌어서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했지만 이 말 자체는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의 대가들도 역풍은 피하고 뭐 순풍에만 따라가서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약세장 넘어서 폭락장에서도 계속 시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시장에 남아서 맷집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로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명언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가치 투자를 집필할 당시에는 굉장히 험한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약세장에 대처하거나 시장에 남아있어야 되고 용기를 갖고 공포를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 집필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하락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찌 보면 fear of missing out, 이 포머에 대한 조바심, 이런 것들이 더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되게 핫한 주식들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의 상황, 이걸 촬영하는 이 시기에 어떤 포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명언으로 아무래도 좀 추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가격이 급등할 때 밸류에이션이란 족쇄를 벗어던지는데 이것은 대개 실수입니다. 이 하워드 막스의 명언이고, 이 책에 하워드 막스의 명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 메모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메모에 이런 함축적인 문장들, 인용할 만한 문장들이 많거든요. 오죽하면 버핏이 그걸 챙겨본다고 하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가격이 상승할 때 너무 열광하거나 욕심부리지 않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는 또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이 세스 클라만, 안전마진의 저자기도 하죠. 이분의 말씀인데요. 두 개 같이 합쳐보면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뛰어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돈 버는 게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고평가 논란, 비싸다, 고평가다, 그리고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너무 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여기에 빨리 뛰어들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오래 투자할 생각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사실은 모멘텀 투자 흐름을 타는 건데, 에이 밸류에이션 이건 이제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야 라고들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가들이 따끔하게 일침을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는 건 실수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때 너무 열광하거나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딱 적격인 명언 2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낙관론자는 장미꽃만 보고 그 가시를 보지 못하며 염세주의자는 장미꽃은 보지 못하고 그 가시만 본다. 이거는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이 한 얘기입니다. 의외로 제가 그 투자자들 말고도 이런 철학자들 얘기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꼭 투자라고 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기 종목의 특징은 열광이 열광을 낳는다는 점이고요. 소외 종목은 무시가 무시를 낳는 겁니다. 계속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한 단면만 보게 되는데 이런 칼리 지브라는 인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어떤 대상도 또 종합적으로 보고 꽃과 가시에 비유한 정말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소외 종목과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이 공존하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그만큼 논란도 크고 진영 간의 어떤 주장도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진영의 입장을 고수할 게 아니라 두루두루 보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역시도 철학자의 말씀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 하신 말씀인데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온화하게 고독이라는 독립성을 지키는 사람이다. 포모의 극복을 위해서는 독립적 사고가 필요하고 우리가 초연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철학자가 해주고 계신데, 뭐 투자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직업을 선택하건 집을 사건 어떤 인생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모두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때로는 이 고독을 즐기면서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함의를 담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명언은 다른 분들이 인용하신 명언들 중에서도 탑에 포함되는, 탑3 안에 들어가는 명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복이 될까봐 제가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만큼 이 독립성을 지킨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를 대부분은 공감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독이라는 독립적 사고를 한다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그걸 인용을 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새겨볼 만한 명언이고 인생을 관통하는 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명언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재미있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가치 투자를 창시하신 우리 벤저민 그레이엄 형님이 나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명언 중 이 한국형 가치 투자를 하나로 관통한다고 생각하는 명언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명언은 바로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선 엄청난 지성, 비범한 통찰력, 내부 정보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갖추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이 말이 저는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이 책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혹은 저자인 제가 한 문장으로 이 책의 취지,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문구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힘들고 지치고 자기 의심이 들고 이런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위로도 드리고 희망도 드리고 실질적인 방법도 드리는 그런 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한국형 가치 투자를 썼습니다. 꼭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오랜 기간 검증을 거친 이 대가들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궁극적으로는 체화하는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한국형 가치 투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출간 이후에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